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D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Fire and swim through the night of the flood. Hold up your ladder and sing for the ones that you The world is here and static, but I am asymptomatic. I'm the only one out here on the floor. Watch the city burning and the Messiah returning, but I'm only really here for the show. Broke into the station, took my record, took my patience. Now I'm finally on the radio. And save yourself by never wishing you were somebody else. And draw that line so you can see it even when you go blind. Step on the fire and swim through the night of the flood. Hold up your ladder and sing for the ones that you lost. 와, 그동안 수입차 지금 시승기가 계속 밀려 있어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올해 아마 4월이었을 겁니다. 4월에 그 평촌전시장 프리미엄 모터스 방문을 해서 우리 도매니저과 함께 이 신형 노틸러스를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벌써 3개월이 흘렀군요. 시간이 참 빨라요. 일단 이 링컨 노틸러스 신형 모델입니다. 기존 링컨 MKX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KX라는 명칭으로 판매가 쭉 이어오다가 2세대 페이스리프트가 2017년도경에 이루어졌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시점부터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판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2세대 후기형 모델이 지금 판매 중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틸러스가 그렇죠, 막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단종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신형 모델로 교체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로에 선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등급으로 보면 링컨 모델 중에 중형 SUV 등급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링컨 모델들 코세어를 시작으로 해서 노틸러스 2세대 중기형 모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모델도 시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급 트림인 에비에이터와 내비게이터까지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이 링컨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들 자체가 예전에 시승했을 때도 뭐 많이 느껴봤지만 컨셉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까지 마세라티 모델들을 시승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노틸러스 차량을 오늘 어떻게 보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마세라티에서 느껴졌던 그 스포츠성이 아마 오늘 노틸러스로 오면 상당히 이제 편안한 주행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형 노틸러스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외형 디자인보다는 실내 전체적인 구성에서의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한 국내에 출시한 트림으로 보면 총 2개의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엔진은 단일 트림이기 때문에 잠시 후 파워트레인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옵션 구성의 차이로 이제 2개의 트림으로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트림 네이밍으로 보면 200A 그리고 202A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도메리저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국내 시장에는 거의 상급이 아니고 상급이죠. 상급 트림인 202A만 주력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 트림 200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국내에 입고되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202A로 국내 시장의 주력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노틸러스 202A 트림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판매 가격 6,89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식 프로모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출고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하고서 약 6개월 정도의 출고 기간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도매니저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프리미엄 모터스 방문해 보시면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시승 차량도 시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까지 같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신형 노틸러스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V6 2.7L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 여기에 변속기 셀렉시프트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54.7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개통만 보더라도 지난번이 아니죠, 작년에 시승했던 2세대 중기형 버전의 노틸러스 차량이랑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사실상 공식적인 제로백 수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어제도 한참 찾았었는데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공식 수치를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구형 노틸러스 평범한 실험실에서 차량 개측했던 거 보면 이 파워트레인 개통을 통해서 약 7.3초 개측이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 기존 중기형 모델이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량의 기본 구동 방식, 지금 계기판에 보이시겠지만 사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거 카메라 설치하다 봤는데 예전에 저기가 동력 배분이라고 안 돼 있고 전력 배분이었나요?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게 하여튼 동력 배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카메라 설치할 때 보니까 나름 업그레이드를 좀 했더라고요. 뭐 저런 건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1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8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노틸러스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확실히 지난 세대와는 완벽하게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시승했던 링컨 모델들과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요거보다 이제 상급 트림인 에비에이터에 적용된 인테리어 구성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확실히 예전에 노틸러스 중기형 모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던 모델이었었는데
현재 이 신형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느꼈던 그 올드함이 이제 새롭게 완벽하게 이제 고급감으로 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이 구성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구성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좀 보시면 에보니 로스트 그리고 센토스 로즈우드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 옵션 구성은 인레이 부분이죠. 이쪽 구성은 총 4가지의 트림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대시보드 쪽에 쌓아놓은 스티치 이런 구성들이 색감이랑 좀 잘 어울려져서 디자인 이쪽 구성만 보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상단과 요 가운데 이쪽 보시면 센토스 로즈우드, 이게 아마 화력 교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젓갈색은 러스트라는 명칭이 붙어야 되는데 약간 그 젓갈색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력 교목 요 인레이 자체는 대시보드 요 가운데 중앙 부분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어 트림까지는 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걸 좀 많이 좀 넣어주면 실내 고급감이 좀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신형이랑 구형이랑 실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에비에이터 시승했을 때 실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신형 노틸러스를 보니까 상급 에비에이터 모델의 디자인 구성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이 디스플레이도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링컨 모델들 다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보통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신형 노틸러스에 적용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LCD 계기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은 뭐 어떻게 보면 링컨 브랜드의 이제 공통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전체 계기판 구성 자체가 디지털이기는 한데 이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라고 한다면 이 주행 모드별로 이제 변화의 폭,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드라이브 모드를 그렇게 완벽하게 제공해주는 차는 아니거든요. 뭐 잠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도 RPM과 이 속도,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구성은 아니에요. 지난번 이 노틸러스도 그렇고 링컨 브랜드 시승할 때마다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디지털 계기판이기는 하지만 활용 범위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속도계 RPM 게이지 쪽에서는. 근데 가운데 이 정보창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이제 정보를 이제 확인하거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 안쪽에 제어판 같은 표시가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구동 제어, 운전자 보조, 속도, 그리고 이거 속도계는 이제 마일로 바꾸는 겁니다. 차량, 마일 키, 이렇게 일단 5개의 구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제가 시승했던 링컨, 포드도 포함입니다. 포드 링컨 차량도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운전자 보조, 요 메뉴 자체가 보통 이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포드 차량 제가 기억나기로 랩터가 아마 이쪽에서 이제 조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익스페디션도 아마 여기서 조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신형 노틸러스도 운전자 보조는 이쪽에서 계기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사각지대, 그리고 후축방,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경고, 차선 유지, 충돌 대비, 이렇게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구성으로만 보면 링컨 코파일럿 360 시스템, 그리고 테크놀로지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360도 카메라,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보조는 여기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방,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과 이 서라운드 뷰, 탑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신형 노틸러스
오늘 시승하는 차량이 가장 상급 200의 A 트림이기 때문에 다양한 ADA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자 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구동 제어, 이게 핸들링을 S와 D 이렇게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S 모드 성능이 있는데 지금 스포츠를 지금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2부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할 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차량 쪽 가면 기본적인 이제 차량의 이제 메인터넌스 관련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 차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구성은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에도 차량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말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합쳐서 여기다 다 넣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이거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차라리 여기 있으면 좀 익숙해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차량을 정차해 놓고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정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계기판 상단에 HUD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커세어 차량 시승했을 때 상단에 되게 넓은 HUD 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좀 아쉽지만 HUD 시스템은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버튼과 다이얼, 그리고 TCS 오프, 그리고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 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 헤드라이트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실내 인테리어 구성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가죽 눌러버렸네요. 이런 대시보드 트림에 적용된 인레이 구성,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패널, 블랙이죠.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 여기에다가 이 크롬 라인을 적절하게 섞어놨기 때문에 고급감이 좀 거기에서 이제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상 이 크롬을 너무 많이 쓰면 약간 좀 고급감이랑 좀 거리가 멀게끔 이제 좀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크롬을 정말 적절하게 썼어요. 그게 이 헤드라이트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에비에이터 모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성만 보면 전방에만 지금 안개등이 적용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잘 딴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 우선 도어 트림에는 뭐 특별한 구성은 없고요. 중앙제어 락 장치는 레버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건 조수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제어 락 장치 앞쪽에 보시면 메모리 1, 2, 3 숫자가 보이실 건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제공을 해줘요. 여기에다가 도어 트림 밑에는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레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하이그로시 패널을 좀 넓게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요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하이그로시 패널이랑 연결이 돼서 이 도어 트림까지 이렇게 탁 연장을 해놓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네요. 디자인 구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림 보시면 익숙한, 그렇죠, 포드 링컨 차량들 살 때 익숙한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레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된 트림명으로 보면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되어 있고요. 총 19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동 방식은 전동 방식입니다. 이쪽에 버튼 형식으로 이제 방향키가 눈에 들어오실 건데, 요걸 눌러서 이제 텔레스코픽 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림 사이즈는 제가 차량들 많이 시승해 봤지만 요 림 사이즈는 조금은 작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시장에서 도매니저님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 고객분들도 많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셔도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부담감은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스티어링이 상당히 넓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좀 작게, 좀 컴팩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느낌은 가죽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 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림 두께는 제가 잡으면
두꺼운 재질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얇게 느껴지는 재질은 아닙니다. 이 가죽의 이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느껴지는, 감촉이 좀 느껴지는 구성이라서 뭐 그립감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마세라티 차량들을 계속 시승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짧은 패들 시프트를 보니까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구성을 보면 이 좌측 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드 링컨 차량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화살표 같은, 언뜻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표시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이제 적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 맵이 기본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1열 같은 경우는 울트라 컴포트 시트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울트라라는 표현을 써놨을까 라고 저도 어제 촬영을 받아서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로 시트를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링컨 브랜드 모델들 시승했던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비에이터에 적용돼 있던 시트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뭐 노틸러스에 적용되어 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충분한 만족도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시트 하단 좌측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시트 설명드릴 때 항상 언급을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레스트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면 정말 웬만한 구성까지 다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봐요. 사이드 서포트도 전동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시트 각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각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착좌를 하면 뭐 이 운전자의 몸에 맞게 시트를 정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좀 이따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설정란에 가면 요 시트라는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총 5개로 상세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해, 이거 좀 조작하는 범위가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구성에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메뉴 보시면 알겠지만 마사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누르면, 마사지 같은 경우는 총 5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 각 5가지 기능은 총 3단계로 이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링컨 차량들 시승했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마사지 시트, 만약에 집에 안마의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트에서 적용된 마사지 기능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집에 안마의자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 이 마사지 시트는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켜놨는데 소음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소음 부분은 대응을 잘 해놨네요. 그래서 시트는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에어컨 설명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열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때 상당히 그래도 쾌적하게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스티어링 휠, 페달, 그리고 시트, 이렇게 구성으로 봤을 때 일단 현대의 노틸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본인 아래쪽까지 거의 보이는 구성이기 때문에 전방 시야는 좋은데,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좀 낮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시트 포지션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스티어링인데 이 틸트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데 최대로 올려놔도 저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춰도 스티어링 휠이 좀 이렇게 좀 낮게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런 일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차량 컨셉이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이러면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링컨 브랜드 그동안 시승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승차감, 편안한 주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시트 포지션이 어떻게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3.2인치 LC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싱크4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링컨 브랜드, 링컨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 보면 싱크3 시스템이 대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노틸러스에 이제 신형 싱크4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까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앱 쪽에 가면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좀 보면 설정란에 들어오시면 이제 대부분의 메뉴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앱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미디어 쪽 안드로이드나 애플 카플레이 이쪽 구성이고, 차량 설정에는 기본적인 세팅만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쪽에 들어가면 이 일반은 그냥 단순히 기본 시스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터치 스크린 효과음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쪽에서는 거의 뭐 세팅을 바꾸시거나 이럴 거는 없으실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 가면은 여기도 디스플레이 끄기, 그냥 밝기 이런 것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링컨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성 명령 관련해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링컨 브랜드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음성 명령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리고 시트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주변 조명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7개의 색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도어 레버 그리고 이 컵홀더에서 좀 강한 빛이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대시보드 전면 쪽에서도 이제 LED 색상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밝게 올라오는 구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는 레버와 이 컵홀더에서 색상이 좀 강렬하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요 가운데 송풍구 사이에 이제 3개의 버튼이 보이실 건데, P라고 써 있는 거는 주차, 액티브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ADAS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 버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방과 전방이네요. 전방과 서라운드 탑뷰까지 보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전방,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꺼지는 구성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후진 기어를 누르면 후방 카메라로도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구성인데, 오토홀드는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하단에 피아노 키 시프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변속기 디자인은 이제 노틸러스까지 이제 완벽하게 변경이 되면서 링컨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속기 제일 P 앞단에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변속기 가장 끝에 S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기억나기로 코세어 차량, 그리고 요거 한 단계 위에 있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다이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가 단순 S, D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로 놓으면 컴포트고요, 요 S로 바꾸면 스포츠, 이렇게 놓으면 D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안 해준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변속기 하단 라인, 이제 센터 터널 라인입니다.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관련 컨트롤 볼륨과 튠키가 이렇게 다이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비상등문요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 시스템은 듀얼존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열은 동선곽과 함께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단 라인 보시면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포드링컨 제가 시승할 때마다 항상 뭐 언급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온도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있는 요 레버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하단 지금 커버로 덮여져 있는데 이 커버를 열면 이 안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포트 같은 경우는 USB-A와 C 타입 이렇게 포트가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충전이 잘 되고 있군요. 아주 수납함으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크기는 넉넉한 편입니다. 링컨 차량들, 포드 링컨 차량들의 장점들이에요. 수납함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커버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단에는 컵홀더 2개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그럼 12V 파워 아울렛이 없니? 여기 저기 있나? 그리고 센터 콘솔, 일단 센터 콘솔은 2단계로 열리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오픈을 하면 상당히 차량 등급을 보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의 콘솔 사이즈를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V 파워 아울렛이 이쪽 콘솔 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에는 파노라믹 비스타 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 구성은 지난번 링컨 모델들에서도 그래도 경험을 좀 해봤지만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제가 이거 이제 전세대 모델이긴 하지만 노틸러스 중기형 모델을 시승을 했지만 확실히 이 실내 쪽에서의 개선은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외형에서 봤을 때는 뭐야 시중인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실내에 타보시면 그 바뀐 느낌을 좀 제대로 좀 확인하시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